오늘 존경하는 하태경 의원님을 저희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게 됨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우리 하태경 의원님은 해운대에서 3선을 하신 우리나라의 개혁 보수와 정치 혁신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또 정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택한 적이 없습니다. 늘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말 하는 소장파로서 우리나라의 보수정당이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증명해온 분입니다. 또 그 누구보다 과거 주사파 운동권들의 잘못된 행태를 몸소 체험하고 싸워오신 분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해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소외된 우리 2030의 목소리를 우리 300명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그리고 진정성 있게 경청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이들과 소통해오고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온 정치인입니다. 저는 하태경 의원님과 함께 앞으로 국민들에게 신선한 정치, 공감하는 정치,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만남은 시작이고 앞으로 제가 우리 하 의원님께 많이 배우고 또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 이 두 가지 과제를 모두 다 잘해낼 후보는 윤석열 뿐입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이번 경선에서 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 하태경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후보를 공식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4강에 올라가신 네 후보 모두 우리 당의 귀중한 자산이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이유는 정권 교체, 정치 혁신 이 두 가지 중차대한 과제를 모두 다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의 적임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조국 사태를 필두로 정의와 상식을 무너뜨린 문재인 정부에 맞서 공정의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선거 연전 연표의 늪에 빠져있던 우리 당의 정권 교체라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 당사자입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대선 승리라는 열매를 수확할 후보는 윤석열 뿐입니다. 둘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근본적인 정치 혁신이 가능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우리 국가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사람입니다. 기존 보수와 진보의 낡은 정치 문법으로는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성장 양극화, 청년 실업, 젠더 갈등, 미중 갈등 등 21세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치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기성 정치권의 때가 덜 묻은 윤석열 후보가 정치 혁신도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악성 포퓰리즘의 광풍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낼 유일한 후보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악성 포퓰리즘을 공개 표방하는 이재명이 선출되었습니다. 악성 포퓰리즘으로 무장한 이재명 후보에 맞서기 위해선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지켜온 사람이 우리 당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능한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상처받은 대한민국을 악성 파퓰리즘이라는 덫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옆에서 지켜본 윤석열 후보는 그 누구보다 빨리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돕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지키며 국민께 희망과 믿음을 안겨준 윤석열 후보와 함께 반드시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됐으면 네. 기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하 의원님께 질문해도 좋고 뭐 저한테 하셔도 좋고. 강병수 기자입니다. 네. 하 의원님께서는 바른정당 시절부터 유승민 후보님이랑 인연도 있고 해서 대통령님 참석해 볼 거다 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유승민 후보가 아니 윤석열 후보님도 같이 일을 해야겠다 마음을 굳게 일단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솔직히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민을 아주 많이 했고요. 근데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깊이 생각했고 오늘 발표한 대로 우리 앞에는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윤석열 후보가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 김지영입니다. 20대, 30대 남성분한테 이제 하 의원님이 지지를 많이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님 지지를 하면서 조금 파란적인 모습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그동안 제가 지켜본 이제 윤 후보 캠프 내부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가감없이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제가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자주 후보와 그리고 캠프 내부에서도 소통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밖에서 보셨을 때 왜 약간 청년층의 소구력이 덜했는지 분석이 된다고 있을까요? 윤석열 캠프가. 그 원인은 뭐 딱 한 가지 이렇게 아주 큰 이렇게 꼽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여태까지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좀 진지하게 접근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못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후보님한테 하나 질문드리고 저는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입니다. 5.18 광주 학살에 주범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같은 책임이 있다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결세를 했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노태우 대통령도 다 과와 또 그림자가 있고, 그죠? 그리고 또 공과 또 밝은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도 이미 평가가 다 나 있고, 우리 모두 그 평가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오랜 병마 끝에 작고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애도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가급적이면은 그런 역사적 평가보다도 좀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부분만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양한 질문의 기회에 대해서 여러 네. 다른 기자님들 네, 질문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태경 의원님 영입과 관련된 내용도 좋고요. 또 네. 예, 다른 질문들 좋습니다. 네. 국가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 대통령 국가장 부분에 대해서 글쎄 뭐 저는 그 부분은 뭐 이 정부가 저 행안부 장관과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그 장례의 형식과 그 절차에 대해서는 좀 뭐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유민 기자님. 네, 김할고 이윤희 기자입니다. 그 총장님 이제 앞으로 본경선까지 열흘 정도 앞두고 계신데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전략으로 이제 경선에 임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좀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본경선에서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고 계신지 두 가지 말씀 드립니다. 네,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지율 문제는 여론조사라는 게 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 나온 것도 있고 또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선거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정치를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만은 제 원칙은 어쨌든 국민에게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일보 김재입니다. 어제 이제 의원들이 이제 좀 현역 의원들이 대거 합류를 했고 오늘 이제 하태경 의원까지 합류를 하셨는데 소위 이제 막차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어제도 앞으로도 혹시 현역 의원이나 좀 굵직한 영입이 있는지 예상도 있는지 글쎄 뭐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뭐 갑자기 이렇게 결정된 건 아니고 저 역시도 그 2차 경선이 끝나고 바로 우리 하 의원님께 상고 처리를 했고 또 하 의원님께서도 뭐 저와 그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또 인연과 이런 것 때문에 깊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갑자기 이렇게 오신 건 아니고 쭉 이런 소통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좀 홍현주입니다. 그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좀 뭐 줄세우기다 이런 비판도 의원님들 영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후보님과 의원님께 각각 좀 어떻게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다른 진영을 지지하는 그런 정치인들 다 동료 정치인들인데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 저는 뭐 제가 만약에 뭐 다른 진영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발언한다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알아서 해석을 해 주십시오. 근데 줄 세우기 이야기는 뭐 같은 정치 동지들을 좀 폄하하는 이야기죠. 아니, 제가 누구 옆에 줄 설 사람으로 보입니다. 뜻이 같고 목표가 같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지. 어디 연합뉴스TV 어제 오늘 질문 나왔는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제 현역 의원들 합류하시는 그 네. 입장에서요. 그 대부분이 원희룡 캠프에 계시던 분들이 대거 합류를 하신 점에 좀 배경에 관심이 끌렸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글쎄 어제 오신 분들도 저하고도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신 분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 그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기 전에 우리 또 원 후보님을 지지하고 또 그 캠프에서 같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상당 부분은 거기서 계속 원 후보님을 도와드리고 일부만 오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후보 간 연대에 대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어서요. 네. 그 부분에 대해 보시면 아니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다 함께 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정식 기자입니다. 2차 경선 토픽 토론전에 사실 윤 후보님께 상당히 매섭게 공격하실 때도 있었는데 그때 지적하신 어떤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본인이 캠프에
들어보셔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얘기해주세요. 당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윤 후보는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제가 느꼈고요. TV 토론하면서도 앞전 토론에 좀 부족한 부분이 제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을 또 그 다음 토론에는 또 보충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 정치권에는 잘못이 있어도 인정하고 사과할 줄 모르는 정치인들도 꽤 많아요. 꽤 있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윤 후보는 굉장히 용기 있는 정치인이고 그 점도 이렇게 스스로 성찰하고 계속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부분도 제가 윤 후보를 지지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하태경 의원님 영입에 관한 기자회견이니까요. 하태경 의원님께 질문 있으면 한두 가지 더 주시고 없으면 이 정도로 마무리. 팀장님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아까 영입에 관련된 이어진 질문인데 오늘 홍준표 후보가 당심이 민심을 이기려고 들면 대선이 망한다 이렇게 하면서 또 비판을 했거든요. 당심이 민심을 이기려고 하면 대선이 망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글쎄 민심이 어떤 건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굳이 논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서울경제 김남빈입니다. 하태경 의원님 특정 커뮤니티를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원래 하원님께서는 인증글도 올리고 소통의 아이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커뮤니티에서 이제 최근에 하 의원님에 대한 비토 의견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입장을 네, 뭐 지금 경선 중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지한 후보가 다를 경우에는 이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점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정권은 그리고 제가 밀기로 결심한 윤석열 후보가 전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청년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우리 미래를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미래 청년 정권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4일날 계속 근데 그거는 뭐 입장을 전화 우리 캠프에서도 밝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게 되면 뭐 기자 질문 받았으니까요. 이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 뭐 정치한 지는 한 4개월밖에 안 되지만 뭐 제가 뭐 쇼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공직생활이나 지금까지 쇼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형도 같이 두 분 사진 하고요. 손 좀 올리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손 한번 올리시죠. 후보님 오른쪽 왼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수고 많으셨어요. 방송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디어 겁니다. 민영화에